새벽 응급실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은 의외로 환자가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복도는 조용하고 의료진도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들것 하나가 급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방금 전까지 집에서 TV를 보던 사람이었다고 가족은 말합니다. 저녁도 평소처럼 드셨고 특별히 아프다는 말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몸 한쪽이 힘없이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꽤 자주 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러지기 전까지 자신의 혈관 상태를 너무 평범하게 생각한다는 데 있어요. 손이 좀 차갑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자꾸 피곤한 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그런 작은 변화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보내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왜 혈관 속 피의 흐름이 중요해지는지, 어떤 식습관이 혈관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드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음식들이 몸 안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건강검진 수치는 괜찮은데 몸이 무겁고 손발 순환이 신경 쓰였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꽤 현실적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건강 관련 내용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평소 혈압이나 혈액순환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분들은 댓글에 본인 증상 하나만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하나 느꼈습니다. 병원에 늦게 오는 분들일수록 몸의 신호를 오래 참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있는 상태가 몇 달씩 이어졌는데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분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 몇 번씩 쉬어야 했는데 다리가 나이 들어 약해진 줄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모든 저림이나 피로가 심각한 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혈류 흐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일상 속에서 아주 소소한 형태로 반응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제주에서 올라오신 70대 남성 한 분이 기억납니다.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겨울만 되면 손끝 감각이 유난히 둔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추운 날씨 때문인 줄 알았는데 여름에도 비슷한 느낌이 이어졌고 밤이면 종아리가 당겨 자주 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아직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몸이 굳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은 못하겠더라. 저는 그 표현이 참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혈관 문제는 통증 하나로 딱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이 무겁고 멍하고 붓고 쉽게 지치는 느낌들이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혈관 건강을 설명할 때 항상 흐름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강물도 오래 막혀 있으면 물색이 탁해지잖아요. 사람 몸도 비슷합니다. 움직임이 줄고 식사가 불균형해지고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 피의 흐름도 점점 무거워질 수 있어요. 특히 짠 음식과 술, 늦은 시간 식사 같은 습관이 반복되면 혈관 안쪽 환경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체감 변화가 오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식사를 조금씩 조절하고 걷는 시간을 늘리고 특정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은 몇 달 지나 몸 상태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자주 권하는 식품 중 하나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들이죠. 흔한 음식인데도 꾸준히 먹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생활 패턴은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특히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환경을 보다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비싼 보충제부터 찾기 전에 식탁 위, 단백질 종류부터 먼저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삼겹살만 반복되던 식사를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 중심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덜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극단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오래 유지 가능한 방식으로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겁니다. 건강은 며칠 집중한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몸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의 방향에 더 가까운 문제니까요.
등푸른 생선 이야기를 하면 꼭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생선만 많이 먹으면 혈관이 좋아지는 건가요? 그런데 실제 생활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몸이라는 건 하나의 음식으로 갑자기 바뀌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식탁 전체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챙겨 먹으면서도 밤마다 라면, 국물까지 다 마시고 물 대신 단 음료를 자주 마시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몸의 흐름은 쉽게 가벼워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엄청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식사 균형과 생활 리듬을 조금씩 정리한 분들은 몸 상태가 꽤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만났던 한 60대 여성분은 건강검진 결과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손등 혈관이 쉽게 부어오른다고 하셨어요. 오래 걷고 나면 종아리도 단단하게 당기는 느낌이 반복됐고요.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식사는 굉장히 빨랐고 반찬 대부분이 짠 음식 위주였습니다. 특히 밤마다 마른 안주와 맥주를 자주 드셨는데 본인은 많이 먹는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사실 혈관 건강은 이런 작은 습관들을 총합에 더 가깝습니다. 몸은 하루 한 번 먹은 건강식보다 반복되는 생활 패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혈관 이야기를 할 때 꼭 마늘과 양파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한국 식탁에서는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꽤 흥미로운 식재료예요. 마늘에는 알리신 계열 성분이 들어있는데 혈액 흐름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기름진 식사를 자주 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향채류를 함께 먹는 게 음식 균형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거창한 건강식보다 집 반찬 구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실제로 생선구이에 마늘과 양파를 곁들이는 식단은 한국 식탁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조합이니까요. 다만 흥미로운 건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를 드시면서도 조리 방식 때문에 장점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센 불에 오래 태우듯 볶으면 향은 강해지지만 본래 성분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양파도 지나치게 달고 짜게 조리하면 결국 전체 식사의 나트륨과 당분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담백하게 조리하는 습관을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건강관리를 오래 잘하시는 분들, 식사를 보면 자극적인 맛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맛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음식이 너무 강하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위장도 쉽게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은근히 많이 등장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멍한 느낌이에요. 환자분들 표현을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머리가 무겁다, 눈앞이 뿌옇다, 집중이 안 된다, 단어가 바로 안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죠. 꼭 심각한 병이 아니라도 혈류 흐름과 피로, 수면 상태, 식사 패턴이 모두 얽히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늦게 자고 늦게 먹는 습관이 반복되면 몸 리듬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 다음날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식사 속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빨리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몸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이 과하게 들어가기도 쉽고 염분 섭취량도 높아지기 쉬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한 끼를 조금 느리게 먹는 연습부터 해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도 빨리 올라오고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식사 자체가 덜 공격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분 섭취입니다. 특히 커피만 계속 마시고 정작 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 안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흐름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줄이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늦은 밤 과도한 수분 섭취는 불편할 수 있지만 낮 시간 동안 기본적인 수분은 충분히 들어가야 몸 순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물 섭취를 조금 늘리고 나서 다리 당김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건강 관리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 중 하나가 아직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혈관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 조용히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 상태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생활 패턴을 조금씩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국물 조금 덜 먹기, 늦은 야식 줄이기, 생선 먹는 횟수 늘리기, 식사 속도 천천히 가져가기 같은 아주 현실적인 습관들에 더 가까워요.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오래 보다 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하나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여러 가지 챙겨 드시는데도 몸이 늘 무겁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특별한 건강식품 없이도 생활 흐름이 안정적인 분들은 얼굴빛이나 컨디션 자체가 훨씬 편안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차이가 결국 몸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습관은 그대로 두면서 건강식만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생활 전체의 흐름을 조금씩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변화가 훨씬 오래 갑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났던 한 70대 남성은 원래 밤늦게 TV 보면서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과자나 라면 같은 음식이 반복됐고, 잠드는 시간도 늘 새벽 가까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은 몸 상태가 계속 찝찝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부터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밤 간식을 줄이고 일주일에 몇 번은 생선과 채소 중심 식사를 유지했어요.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몸이 덜 탁한 느낌이 든다. 표현은 단순했지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혈관 건강이라는 게 검사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컨디션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염증과 식습관의 관계입니다. 몸 안 염증 반응은 아주 거창한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붓기, 피로감, 무거운 느낌, 자꾸 졸린 상태처럼 일상적인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보다 몸을 덜 피곤하게 만드는 식사를 하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 너무 짜고 기름진 식사는 먹는 순간은 만족스러워도 몸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백한 생선, 채소, 토마토 같은 음식들은 비교적 몸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토마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현실적인 식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비싸지도 않고 접근하기 어렵지도 않은데 꾸준히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식사 패턴 차이가 꽤 크거든요.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같은 성분은 혈관 건강 관련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토마토 하나만 먹는다고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토마토를 챙겨 먹는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채소 섭취가 많고 야식을 덜 먹는 시기죠. 결국 음식 하나보다 식사 습관 전체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리브 오일을 이야기할 때도 꼭 양보다 방식을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에 좋다고 해서 샐러드 위에 기름을 너무 많이 붓기도 하세요. 하지만 건강식도 과하면 결국 칼로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당히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토마토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이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식사 균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지중해 식단 연구들을 보면 특정 음식 하나보다 식사 패턴 전체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혈관 건강을 어렵게 만드는 습관은 꽤 비슷합니다. 짠 음식 자주 먹기, 밤늦게 술 마시기, 움직임 부족, 수면 부족 같은 패턴들이 반복되죠. 특히 술은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조금만 마신다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빈도인 경우도 많아요. 매일 반복되는 음주는 혈압과 수면 리듬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술자리 안주는 대부분 짜고 기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지죠. 실제로 손발 붓기나 새벽 심박 불편감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면 음주 빈도가 높은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동 방식입니다. 건강 프로그램 보면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래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오히려 매일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계단 천천히 오르기 같은 움직임만 꾸준히 이어져도 몸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활동량이 늘어난 분들 중에는 다리 부종이나 수면 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혈관은 계속 움직이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 있고 몸을 거의 안 쓰면 순환 흐름도 점점 둔해질 수 있어요. 결국 혈관 건강은 특별한 비밀보다 생활의 방향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무엇을 한번 먹었느냐보다 어떤 생활을 반복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몸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편안한 흐름이 오래 유지되면 조금씩 안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혈압도 괜찮고 검사도 크게 문제 없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죠? 사실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 상태라는 건 건강검진 숫자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인데 늘 손발이 차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특별한 건강식품 없이도 생활 흐름이 안정된 분들은 몸 컨디션 자체가 훨씬 부드러운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차이가 결국 매일 반복되는 생활 리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광주에서 오신 한 60대 여성분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발목이 붓고 밤에는 다리가 답답해서 자꾸 깨셨다고 해요. 그런데 생활 패턴을 보니 아침은 거의 건너뛰고 점심은 빨리 드셨고 저녁에는 국물 음식과 반찬을 굉장히 짜게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물은 거의 안 드시고 커피만 자주 마셨어요. 본인은 특별히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몸 입장에서는 혈관에 부담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한 식단 대신 아주 현실적인 변화부터 권했습니다. 국물 조금 덜 먹기, 물 자주 마시기, 저녁 늦게 먹지 않기,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은 생선과 채소 위주로 식사하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몸이 덜 붓는다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혈관 건강은 결국 몸의 흐름이 얼마나 편안한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 한국 식탁은 나트륨 섭취가 높아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찌개, 국, 젓갈, 양념 반찬이 반복되면 본인도 모르게 염분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뿐 아니라 몸 붓기와 혈관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음식을 완전히 바꾸기보다 간을 조금씩 줄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져도 몇 주 지나면 혀가 적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짠맛에 익숙했던 분들이 식습관을 바꾸고 나면 이전 음식이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진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게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 회복 리듬이 무너지면서 다음 날 몸이 더 무겁고 붓는 느낌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늦은 시간 음식과 술은 수면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까지 TV 보면서 야식 먹는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쉬는 시간이 부족해져요. 저는 혈관 건강을 단순히 음식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잠드는 시간, 움직임, 스트레스, 수분 섭취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생활 리듬을 조금 안정시키는 것만으로 아침 두통이나 피로감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꾸준한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저는 하루 2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오래 멈춰두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줄이고 자주 움직이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다리 묵직함이 줄고 잠이 편해졌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이야기를 다시 조금 해보자면 저는 혈관 건강에서 조합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먹을 때 채소를 곁들이고 토마토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더하는 식의 아주 단순한 조합들이 식사 균형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술과 기름진 안주가 반복되는 식사는 몸을 쉽게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은 우리가 매일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혈관 건강은 갑자기 완벽해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활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손발저림이나 피로감 같은 작은 신호들을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변화를 생활 속에서 차분히 살펴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식사를 조금 천천히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늦은 밤 음식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자주 먹고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은 이런 습관을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평소 가장 신경 쓰였던 증상을 하나 남겨주세요. 손발 차가움, 다리 붓기, 피로감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도 생활 패턴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압이나 혈관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몸이 조금 더 가벼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